3040 세대의 어린 시절이 담긴 디즈니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유행이 지난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듯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심각하게 인기가 빠지던 2022년에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CEO는 임기 전 자진 사퇴를 결심했다는 뉴스까지 들리는데요. 사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디즈니를 이끌면서 알라딘, 인어공주 등으로 대표되던 2D 디즈니를 라푼젤, 주토피아, 겨울왕국으로 이어지는 3D 디즈니로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2020년에 대PC의 시대가 오면서 화려하게 은퇴했죠. 하지만 후임자였던 밥 체이팩은 실적 부진과 대중들의 실망감을 가득 안고 2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아이거 CEO가 복귀했던 건데요. 결국 이미 불이 꺼져버린 디즈니에서 아이거 CEO의 존재는 판을 뒤집기에는 너무나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PC주의가 지배한 디즈니 경영진은 북유럽 계열의 미녀 배우들은 모두 배제하고 백인 배우가 맡을 수도 있는 역할을 귀엽고 흑인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시도를 추진했고, 멍청한 대중들은 뭘 원하는지 뭐가 옳은지 모른다라며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에 K-팝 데몬헌터스는 골든글로브, 그래미 등 각종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적으로도 초대박이 난 작품으로 기록되며 넷플릭스를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만드는 데 일조했죠. 그래서인지 디즈니도 내키지 않지만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는 것 같긴 합니다. 라푼젤 실사화 영화에서 억지로 흑인이나 라틴계 배우로 바꾸기보단 보다 원작에 적합한 금발의 미모가 돋보이는 배우를 섭외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으니까요. 오늘은 백설공주와 인어공주는 안되고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는 먹히는 이 시대의 흐름,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한국인처럼 한국을 즐기기 시작한 현실, 디즈니가 악다구니를 버티며 모른 척하는 남탓에 대한 상황 이모저모를 한데 묶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3D 디즈니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이거 CEO의 조기 퇴진은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자신의 젊음이 담긴 직장을 되살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이 뉴스를 전하며 CNN은 특집 보도를 하나 냅니다. 디즈니는 안 되고 넷플릭스는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화두에서 시작한 보도는 가장 먼저 K-팝의 파급력을 짚어냅니다. K를 달고 있는 콘텐츠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서양인들부터 한국식 요리를 평소에도 즐겨 먹고 집에 가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도 가사나 대사에 나오는 한국어로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기도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CNN 특집 방송 내용을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행하던 단어 중 하나가 PC였습니다. 흑인 인권과 페미니즘, 동성애 등 다양성의 가치가 콘텐츠판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즈니도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라딘 실사화까지는 정도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랍계 배우를 내세우고 노래도 연기도 잘하는 데다가 외모도 뛰어난 배우를 기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평단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도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PC주의가 지배한 디즈니 경영진은 북유럽 계열의 미녀 배우들은 모두 배제하고 백인 배우가 맡을 수도 있는 역할을 귀엽고 흑인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시도를 추진했는데요. 대표적인 프린세스 캐릭터인 인어공주 에리얼을 실사화하면서 캐스팅한 흑인 배우가 전면에 나서며 논란은 정점에 이르렀죠. 그리고 결국 백설공주까지 흥행에 참패하며 제작 중이던 라푼젤까지 올스톱됐죠. 하지만 소니가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판권을 100% 인수한 K-팝 데몬헌터스는 그 어떤 논란도 없이 승승장구하며 디즈니가 최정점에 이르렀던 겨울왕국을 넘어설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꼽히기 시작했는데요. 참 콘텐츠라는 것이 결국은 재밌고 잘 이해되고 귀에 꽂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디즈니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저마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PC주의라는 환상에 갇혀 애니메이션에 유색인종, 동성애, 차별반대를 억지로 끼워 넣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 속에서 겨우 이번에 라푼젤 배우를 섭외했는데요. 아직도 고집을 버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디즈니처럼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결국 자신들이 재밌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찾지 않게 됐죠. 그 자체로 즐겁고 마음에 들면 비행기가 갈라져서 뛰어내려 잠실 운동장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사자보이즈 오빠들 복근에서 하트가 날아와 사람이 날아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만 봐도 말입니다. 실제로 캐리언의 뼈대 자체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시감이 느껴지며 특히 겨울왕국을 빼다박은 듯한 스토리 전개는 오히려 우리 눈에 편안합니다. 각 캐릭터의 특징과 관계가 겹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헌트릭스 멤버들의 관계와 엘사, 안나 자매의 애증이 대표적이죠. 엘사는 언제나 장갑을 쓴 채로 얼음 마법을 사람들로부터 숨기기 위해 애쓰는데요.
안나는 언니가 자기를 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답답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었죠. 루미 역시 악령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서 악령의 문양을 피부에 지니고 있는데요. 양어머니이자 선대헌터인 셀린의 조언대로 헌터 활동 동안 문양을 항상 감추며 지냈죠. 미라와 조이는 비밀을 숨기려는 루미를 걱정하면서도 그녀에게 불만을 품는데 이 거리감은 헌트릭스가 잠시나마 분열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단순하고 익숙한 스토리라인은 K-팝 팬들이 아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연령, 모든 문화권 팬들을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완벽한 선과 악 컨셉 K-팝도 우리 귀를 즐겁게 감싸줬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은 애니메이션은 다소 약하지만 K-팝이 다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냉정하게 평가해서 모두 사실입니다. 흔히 외신에서 언급하는 K-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앨범과 뮤직비디오, 웹툰 및 소설을 넘나들며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건데요.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쓰는 일종의 작가이자 매니저로서 자기 그룹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하죠. 프린세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풍요로운 콘텐츠 사이사이에 우리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지점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의 접점을 만들어 그 재미를 더합니다. 일견 어색한 퇴마 아이돌이라는 설정이 대표적인데요. 종교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보면 무당은 마을과 지역, 더 나아가 국가라는 공동체 유대감을 고조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굿이라는 의식 역시 목적을 떼고 보면 특수한 노래, 음악과 춤이 결합한 종합 예술로 봐도 억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세대마다 3인조 여성 그룹의 춤과 노래로 청중의 유대감을 고조했는데요. 저고리 시스터즈, 킴 시스터즈, 셋또래, SES 같은 그룹에 대한 오마주처럼 묘사됐던 겁니다. 결국 봐도 재미있어서 거실에서 5회차 관람을 마치고도 극장으로 달려가 다시 한번 보겠다며 지갑을 여는 캐대언의 성공 비결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 회사가 만든 콘텐츠가 아니어도 한국을 제대로만 살린다면 전 세계 그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맛깔난 스토리를 짤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이들은 신나는 춤과 K-팝스러움을 정확히 살린 노래, 그리고 소파를 두고도 아래 앉아서 소파는 기대는 모습으로 쓴다거나 수저 아래 휴지를 까는 등 한국 문화를 잘 녹여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하죠. 그만큼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디즈니는 안 되고 K-팝 데몬헌터스는 됐는지를 살펴보니 정말 우리 시청자들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제작자들이 억지로 무슨 사상을 끼워 넣으려 해도 콘텐츠의 만듦새 자체가 떨어지면 선택받지 못하는 건데요. 디즈니 신규 경영진은 뭔가 잘못된 핀트를 잡았습니다. 예쁜 공주가 백마탄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고전적인 스토리를 재해석하는 수준의 각색이 아니라 PC주의 문화에 매몰된 캐스팅으로 무리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관객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배우 캐스팅으로 오히려 원작과 디즈니 브랜드를 해친다는 건데요. 캐디언은 이런 사상 없이도 콘텐츠 그 자체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부랴부랴 퇴마록 배급권을 사서 어떻게든 K를 묻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한국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100% 판권을 전부 넘겨받은 넷플릭스의 해안이 돈 다 들여서 제작하고도 K-팝으로는 승부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며 넷플릭스에 팔아버린 소니의 우매함을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 20년 뒤에 한국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노래 부르는 전 세계 청년들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